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야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 후보들이 편법적인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초등교과서가 민주화 운동을 왜곡시키고 군사정권에 편향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법원의 인가 취소 판결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전격 선언했습니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100여 명도 동반 입당할 것으로 보여서 야권 통합과 호남 선거 구도에도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권노갑 고문 등 더민주를 동반 탈당했던 동교동계 100명과 함께였습니다. 박 의원은 분열된 야권 통합을 위해 정당 소속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무소속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당의 배경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선언에서 박준영 지사의 민주당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야권 통합 필요성 발언과 연관짓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박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에 따라 호남 총선과 목포 선거 구도에도 파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배종호, 유선호 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예비 후보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박지원 의원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완곡하게 반발했지만 유선호 예비 후보는 성명을 통해 박지원 의원에게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새 정치의 옷은 맞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공천 과정에서 기존 예비 후보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조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에서는 내부 분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사회생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결국 백의정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내려놓음이 광주의 더 큰 승리와 광주의 확장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광주에서 더민주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은 박혜자 의원 한 명만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물갈이 효과를 누리는 가운데 전략공천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양양자 후보를 서구울에 전략공천한 데 이어서 강기정 의원의 불출마로 후보가 비계된 복갑선거구에 영입 인사인 오기영 변호사를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초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하려던 오 변호사는 중앙당의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기해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천 문제로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은 중진들은 험지로 나가야 한다면서 현역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제안이나 하나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지다는 생각에서 접었다는 뜻이죠. 대규모 탈당으로 몸집이 작아진 더민주는 공천 갈등이 덜한 반면 광주에서 현역만 6명의 입지자들이 대거 몰린 국민의당은 공천 경쟁이 심한 만큼 분란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3도로 출근길 큰 추위는 없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4월의 때이른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낮 동안에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0.8도로 그 밖에 전남 지역도 영상권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17도, 순천 16도, 여수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가 상향식 공천 방식을 강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여론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법 불법 여론조사가 성행해 민심 왜곡과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자신을 선택해 줄 것과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권유합니다. 비밀에 붙여져야 할 여론조사 시기와 주체가 공개되면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여론조사가 똑바로 해야 여론조사를 해주고 싶지. 그렇게 해주면 여론조사 하기 싫다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고 끊어버렸어.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일부에선 발신자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고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이 도입됐고 경쟁력 지표로 여론조사가 활용되면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런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선 여론조사 횟수와 규모 등의 제한이 없어 입지자들에 의해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선관위가 여론조사의 왜곡이나 조작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이 나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갖다가 후보자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나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강한 야당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미랄이 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광주 시민이 제1야당에 쏟아준 지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내년 대선에선 정권 교체를 위해 새누리당과 전국에서 맞설 정당은 더민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양삼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주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후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광주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만들고 광주 경제특구 조성으로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초등교과서가 왜곡 편향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과 민주화 과정 등 현대사 부분에서 군부 정권에 우호적으로 서술됐다는 건데 내년에 나오는 중고교 국정역사 교과서도 이런 식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호 기자입니다. 올해 새로 보급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역사 교재입니다. 80년 5월에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군대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계엄군 투입으로 인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는데도 마치 광주에서 큰 시위가 있어 군인이 투입된 것처럼 인과관계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시간의 흐름 자체를 틀어버렸어요. 왜곡해버린 겁니다. 이전 교과서에 수록된 계엄군 사진 역시 개정판에서는 시민 집회 장면으로 대체되는 등 계엄군에 의한 시민들의 희생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경우 독재나 인권 탄압이 간략히 처리되거나 아예 빠졌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고교 교과서로 편향성이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나오게 될 중고등학교 국정화 교과서는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초등교과서 폐기나 오류 수정을 촉구하고 있어 중고교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함께 교과서 왜곡 편향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주주의 광주행동은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 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전교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파렴치한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과 지부 집행력 유지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당한 후속 조치와 전교조 법외 노조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친일 인사의 이름을 교명으로 써서 논란이 된 광주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바꿔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 성진초등학교는 학교 명칭 변경 이후 첫 입학식을 열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한 성진회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기존 교명이었던 백일초는 일제 강점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활동했던 김백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인가 취소 판결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정도의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근처에 이국적인 메타프로방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 개장한 이후 1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시행사업자 선정과 토지 수용 등을 잘못했다며 광주고법이 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00만 분의 1이나 될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 투자 유치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에 대해 담양군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업자 지정과 실시 계획 인가 처분 시점에 재판부는 사업자가 적정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담양군은 관보 개시일 기준으로 인가 처분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양군수는 특히 70% 이상 진행돼 있는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가서는 결국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담양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상가 폐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타프로방스 마을이 민관 합작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인지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전파관리소가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불법 주파수나 불법 감청장치 탐지를 넘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 내용을 감청한 것은 전파법 등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란철 두꺼비들이 로드킬에 희생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본격적인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두꺼비 살리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될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비들이 해마다 집단적으로 로드킬을 당하는 광양시 진상면 비촌마을입니다. 올해도 산란철이 시작되자마자 확인된 두꺼비 사체들이 이 지점에서만 벌써 190여 마리에 이릅니다. 환경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해 서식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확정한 것은 올해 초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최우선 초점은 이동하는 두꺼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이 도로를 지나갈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두꺼비 산란처인 주변 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 교육과 자연 교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 골격입니다. 두꺼비들 환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다시 그 두꺼비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비들의 이동 경로는 광범위한데 반해 생태 통로는 실제로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25cm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요. 지금 두꺼비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두꺼비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차들이 그 고가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모두 마무리될 두꺼비 서식환경 복원사업.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공존의 공간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남수영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와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48살 이모 씨를 체포하고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남체육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수구 국가대표팀 상비군 국가감독 출신으로 지난달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56살 정모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소중한 밑거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이들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청입니다. 과연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 김영환 청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6월에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파악하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현주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54만으로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비중이 40~50%로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자동차, 가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라서 네. 중소기업은 종업원 5인 이하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네.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전체가 대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고요.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 지역 경제에 화두하면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마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창업과 취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업 측면에서는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서 CEO로 양성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고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초기 기업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26곳을 운영 중입니다. 또 창업선도대학 2곳을 지정해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실전 창업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혼자 창업하는 곳들을 위한 센터 6곳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네. 취업 측면에서는 특성화고 18곳에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채용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우리 대학 5개 대학 약 7개 과정에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청, 병무청, 한전 등과 함께 채용 박람회도 개최 중인데요. 작년에 10번을 개최해서 810명이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율적인 좀 방안이 없을까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양쪽을 봐야 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데요. 작년에 56건의 시설 현대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대형마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12곳의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별로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노령화되고 있는 시장의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사업계를 제공하는 청년 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런 방안들을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에 약 4,800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지자체 지원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책 안내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금년 1월에 19번을 개최해서 2,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마당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각종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분야별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각 기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8.2% 감소, 1년 전에 비해서는 14.9%가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이 생산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 2열 생산 동향에서도 호남권은 제조와 서비스에서 모두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국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동 TF팀을 꾸렸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앞으로 대형 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한편 미래형 자동차 육성 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법인 설립 공동 출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각급 학교들이 입학식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나홀로 입학식을 치른 학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여민이 양뿐. 처음엔 어색했지만 혼자 입학해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얼굴이 금세 밝아집니다. 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어요. 선배들은 한 명뿐인 어린 동생이자 후배를 안아주고 입학을 축하해줍니다. 1학년 당장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놀 거예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1, 2학년은 복식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올해 1학년이 한 명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단 둘이 수업을 해야 합니다. 나홀로 입학식을 연 전남 지역 학교는 22곳.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은 곳도 본교와 분교장을 포함해 40곳에 달합니다. 네, 농촌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학생 수 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현상은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전남 지역 중학교는 70여 곳에 달합니다. 해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교육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국립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 중단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대 4대 부설중학교에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 2억 7천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설립 주체인 교육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서 기존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한컷 뉴스 코너를 통해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광주 전남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송원대학교 입학식에 등장한 대형 태극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색 입학식이죠. 국성군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지역민과 공유하기로 해서 눈길을 끕니다.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를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청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구례군이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3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0.8도, 영광 2.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무안 14도, 곡성 구례 17도, 광양 16도, 보성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때이른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